직장인 개미를 위한 회계 맛집 장미회계. 안녕하세요, 엔치랩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조금 약간 어색한 복장으로 등장을 했는데, 저희가 생애 주기의 어떤 특정 시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네. 저는 약간 성장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죠. 약간 안정기에 접어든 사람,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 이렇게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옷이나 얼굴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네. 아, 저 사람이 좀 어느 정도의 나이대구나 이런 게 가늠이 되잖아요. 근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뭘 네네. 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업은 이제 현금이 어떻게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할 재무제표가 현금 흐름표예요.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기업도 어떤 성장 주기에 따라서 현금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신생기업, 애기.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 그다음에 안정적인 기업, 그리고 쇠퇴하는 기업. 쇠퇴하는 네. 기업은 뭐 좀 마음이 아파서 네. 여기에는 참석하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이런 기업의 현금이 흘러가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도 주식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왜냐면 나는 뭐 성장하는 기업을 찾고 싶다, 아니면 안정적인 기업을 찾고 싶다, 그런 것들을 찾으려면 이제 현금 흐름표를 보고, 아, 여기는 이런 기업이니까 투자를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로 기업의 어떤 주가 흐름 있잖아요. 앞으로 주가가 좀 큰 방향성에 있어서 좀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올라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 부동산이든 기업의 지분을 쪼갠 주식이든 이게 뭐 결국엔 다 돈 벌자고 하는 거니까 이 자산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현금이 빵빵해지면 그 자산 가격도 오르고, 근데 현금이 안 들어오면 그 가격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하고 이 주가라는 거는 떼고 싶어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 하면은 뭔가 은행에 현금 넣어두는 통장?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손익계산서는 현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더라도 물건을 네. 일단 거래처에 납품을 하면 매출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죠? 거래 시점 기준으로.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좀 나쁜 마음을 먹은 기업은 해외에 뭐 내 거래처가 있다, 뭐 네. 유령 거래처를 만들어 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넘겼다고 속이고, 네. 그래서 매출액을 뻥튀기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허위 매출, 가공 매출, 뭐 이런 분식 회계가 이제 종종 일어나는데, 예전에 모뉴엘 같은 기업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데, 근데 현금 흐름표는 이렇게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분식회계 하는 게 저는 어렸을 때는 네네. 막 교보 입고 먹는 분식 떡볶이 같은 거 생각을 네네. 했었는데, 그게 한자가 그 가루분에 꾸미시,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한다, 네네네. 화장을 한다, 이런 모습인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기업이 만약에 실적에도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좀 예뻐 보이거나 이렇게 또 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네. 보는 그런 이런 메이크업을 못 한다는 점, 그렇죠. 그런 점에서 기업의 약간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 기업이 더 뭐 나이대를 더 가늠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현금 흐름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 텐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기업을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네. 기업 활동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뭐가 있을까? 일단은 어떤 기업이든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뭔가 네네. 팔겠죠? 서비스든 제품이든. 그렇죠. 그 파는 파는 거는 행위. 이제 영업 활동. 네. 영업 활동이라고 하고, 네. 또, 그리고 그 파는 걸 이제 뭐 만들어야 되겠죠. 뭐 공장에서 만들든지, 사람을 들여와서 만들든지, 그렇죠. 기계를 들이든지. 뭘 팔려면 뭘 만들어야지. 네. 그러면은 뭐 만들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니까 그것은 투자 활동. 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거를 무슨 돈으로 할 거냐? 이제 돈을 끌어당기는 활동. 그걸 해야 그렇죠. 되겠죠. 공장 투자- 짓고 하려면 돈 필요하니까. 네. 어, 투자를 그거는 받는 재무 활동. 맞아요. 현금 흐름표라는 게 이 세 가지 활동으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그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현금이 만약에 빠져나가면은 거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그렇죠, 표시가 되겠네요. 맞아요. 투자를 계속 할 때도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서 돈이 나갔으니까. 네. 마치 좀 착각할 수가 있는데, 네. 기계 들여놓고 공장 들여놓으면은 투자 활동 현금으로 약간 좀 불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이 나갔으니까. 나가면은 그냥 마이너스. 네. 맞아요. 그런데 투자를 했었던 예전 그 기계나 공장 같은 거, 땅 네. 같은 거, 이런 거를 다시 팔아. 네. 되팔아.
되팔면은 현금이 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또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재무활동은 대출이든 뭐 대출로 빌려서 현금이 들어오든 아니면은 주주들한테 자본 확충을 받았든 네. 그렇게 어쨌든 자금이 회사 안으로 들어오면 플러스고 밖으로 나가면 배당을 한다거나 대출을 갚거나 그렇게 나가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나쁘고 플러스라고 좋고 이런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좋다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아 이런 상황이구나를 가지고 우리가 기업의 어떤 현재 상태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세 가지를 종합을 해서 현금 흐름표를 보고 기업이 어떤 상태인지 좀 알 수 있겠다라는 말이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신생기업 그 스타트업 딱지를 떼고 이제 안정적인 궤도로 이제 올랐어. 이 네. 회사가 요 놈이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러면 회사 현금 흐름표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럼 일을 해서 돈을 잘 버니까 영업 활동이 플러스.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 승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연봉을 뭐 많이 주는. 올려서 좋은 데로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학원을 가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투자 활동은 뭐 마이너스. 그렇죠. 계속 돈을 쓰겠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그동안 받았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용돈을 드려야 되고 그렇죠. 드려야 되고. 또 만약에 뭐 주담대를 땡겼어 그러면 대출도 갚아야 되고 그렇죠. 이러니까 재무 활동은 마이너스 뭐 이런 네, 모습이 맞아요. 되겠네요. 정확히 그런 패턴을 보이는 회사가 네. 그 삼성전자 현금 흐름표 보면은 딱 그래요. 그래서 영업 활동으로 돈 번 걸 가지고 네. 투자하는 데 나가고 재무 활동 이제 대출 갚는 데 쭉 나가고 돈이 막 흘러내리는 거지. 네. 네네. 근데 투자는 안 하고 오히려 기존에 가진 설비를 오히려 팔아서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돼. 네. 원래는 투자해서 마이너스 되는 게 안정적인 회사인데 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는 돈을 갚지를 않고 계속 빌리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고 있어. 네. 이런 회사는 뭐 하려는 회사일까요? 그거는 이제 마치 예전에 돈을 잘 버는 직장인이 투자했던 집을 판다거나 네. 아니면 기계를 들여와서 뭘 만들었는데 이제 그 기계를 판다는 거는 이제 뭔가를 끝내려고 하는. 그치, 뭐 현금을 이렇게 보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기존 집을 정리하고 새 집으로 네. 가려는 사람처럼 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한다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해가지고 업종을 좀 이렇게 바꿔볼까 하는 네. 기업의 현금 흐름 패턴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이런 패턴을 보고 이제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회사가 사업이 잘 안 돼. 장사를 접을 것 같아. 네. 이런 거는 현금 흐름에서 어떻게 볼 수가 네. 있을까요? 구조조정되는 기업의 현금 흐름표를 보면 뭐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 자, 사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겠죠, 그죠? 네. 그런데 기존의 빚은 또 계속 갚아야 되잖아. 공장 팔아야 되고 땅 팔고 기계 팔고 뭐 계열사 지분도 팔고 뭐 이렇게 투자 활동했던 거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또 플러스야. 네, 그런 돈으로 부도는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네. 열심히 빚을 갚고 있을 테니까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은 또 마이너스예요. 네, 이게 바로 그 쇠퇴 기업의 전형적인 패턴이고 그러면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발버둥 치는 기업.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쇠퇴 기업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현금 흐름의 패턴을 보고 이런 피할 기업은 좀 피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네. 좀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거나 네, 좀 네. 안정적인 회사 위주로 투자를 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현금 흐름표가 그 주식 투자에 이렇게 중요한 건데 자, 대표적인 사례가 HMM이라는 해운회사예요. 흠. 네, 옛날 현대상선 흠슬라라고 하는데 네. 이 회사는 해운 경기가 안 좋을 때 망할 뻔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망할 뻔했다가 초대형 선박에 과감히 투자를 해가지고 최근에 막 해운 운임이 막 오르니까 지금 막 돈을 엄청 잘 벌고 있어요. 이런 회사 현금 흐름표를 보면 네. 불과 몇 년 사이에 거의 뭐 오늘 내일 하는 그 네. 쇠퇴 기업이었다가 다시 신생 기업으로 돌아갔다가 막 성장 기업이 됐다가 지금은 안정적인 회사로 이렇게 변하는 역사가 현금 흐름표에 쭉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다뤄봤잖아요. 근데 네.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영업이익은 나중에 현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지만 만약에 거래처가 외상값을 못 갚아서 매출채권이 회수가 안 되면 흑자 도산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나타나 있는 그 영업이익하고 네. 현금 흐름표에서 보여주는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얼마나 괴리감이 있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흑자가 계속 나는데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막 수년째 계속 마이너스야. 이런 회사는 언젠가 그 현금이 부족해가지고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그 과거에 그 회계장부를 막 속였던 분식회계로 유명했던 그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네. 있었는데 좀 되게 안타까운 게 몇 년 전부터 이 회사가 계속 이 영업이익은 흑자가 나는데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는데 이런 거는 재무제표를 이렇게 두 개를 체크를 현금 해봤으면 흐름표도 같이 봤더라면 그렇지. 네. 같이 봤더라면 충분히 골라낼 수가 있었겠죠. 특히 건설회사나 조선회사처럼 이 수주를 받아서 그 공사를 진행해서 매출을 올리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업이익은 나는데 발주처가 돈을 안 줘. 그래갖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는 곳이 꽤 많아요. 네. 그런데 투자할 때는 반드시 봐야 될 재무제표가 현금 흐름표겠죠. 그렇게 큰 기업도 그럴 수 있으니까 반드시 네네. 체크를 해봐야 될 맞아요. 표겠네요. 네. 그럼 이제 현금 흐름표로 기업의 생애 주기까지 해석을 하고 흑자도산 리스크 판별법까지 살펴봤는데 이걸로 이제 주가 흐름까지 네.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재무제표는 그 옛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네. 다만 옛날 모습이라도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현금 흐름이라는 게 주가하고 연관성이 크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볼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 요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거를 또 보는 게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현금을 많이 벌었어 영업해서 근데 그 돈으로 설비 투자에 썼어. 그러면 잉여된 거 남는 게 얼마냐, 남는 현금이 얼마냐 이게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로 기업들이 배당 재원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자유롭게 막 쓸 수 있는 그런 현금이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잉여 현금 흐름이 잘 나오면 기업 네. 가치도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대규모로 막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 그럴 때는 잉여 현금 흐름이 좀 줄어들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투자한 설비가 완공이 됐어. 완공이 되면 이제 막 뭐 무슨 반도체 새로 개발한 거 막 엄청나게 막 생산하고 팔으면 그러면 또 현금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또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3년 동안의 잉여 현금 흐름의 그 50%를 주주 환원 재원으로 쓰겠다 이렇게 사업보고서에 공시도 하거든요. 맞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잉여 현금에 따라서 그걸로 뭐 배당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 부분이 주주들한테는 제일 관심사일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내렸다고 생각을 한 게 좀 대규모 투자라는 시기라 잉여 현금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가? 좀 네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었는데 삼성전자에 물린 개미들이 너무 많아서 네.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 이런 것도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을 볼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자본적 지출이 얼마나 나갔는지 이런 거를 직접 알아보기에는 힘들어요. 네. 직접 계산해 보기는 힘든데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우리가 또 검색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라든가 뭐 이런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네. 무슨 내가 궁금한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 혹은 FCF 뭐의 약자예요?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Free? 프리 캐시 플로우. 프리가 이제 자유롭게 잉여 자유롭게 쓸 수 쓸 수 있는 있는 현금 흐름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FCF라고 약자를 쓰는데 이렇게 검색을 하면 뭐 신용평가사나 증권사나 뭐 재무분석회사에서 미리 계산해 놓은 숫자를 볼 수도 있고 네. 그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종목 궁금한 종목을 치면 이 FCF가 또 재무지표로 나오기도 해요. 이런 이미 계산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네.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기는 정말 쉽네요. 네네. 오늘 정말 주식 투자 꿀팁들을 제대로 알고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거를 공부하나요? 네, 다음에는 네. 그 재무제표의 스토리, 이야기이자 대서사시, 예, 네. 설명서 뭐 이렇게 부르는 재무제표 주석을 살펴볼 거예요. 기업이란 선수들이 내놓은 재무제표를 또 회계사라는 심판이 살펴보고 넌 퇴장이야, 넌 경고야, 뭐 이런 감사 의견을 또 내놓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네. 그 감사 의견 이것도 어떤 종목이 상장 폐지로 가는지 그런 신호를 주는 것이니까 또 개미 특히 이런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사안이죠. 네, 그럼 다음에도 저희 장미회계와 함께 재미있는 회계 이야기 같이 나눠봐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안녕!